합격을 해서 있고, 근데 얼핏 나한테 저번에 그 비전들 보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 것 같아. 근데 난 아직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지는 못했어. 근데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고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좀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박수 다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일단은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랑 어느 정도 이제 결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지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마침 과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계획을 하라는 과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작성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약간 이러한 걸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제가 왜 이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아무런 특색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책 한 권을 만나면서부터였는데요. 고전 경제 경영 분야에다가 고전으로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도 회계세무학과였고 그래서 나는 전문직 그러니까 CPA가 내 길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문직을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에 CPA를 도전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 전문직도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한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택했는데 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그 책에서 과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돈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게 어쨌든 제가 느꼈던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는 투자자나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게 그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투자자나 사업가가 되지?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저번 시간에 이제 대리가 말씀했지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23년 동안 쭉 해왔었는데 갑자기 생산자가 되라고 하니까 난 도대체 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사례를 들려주고 갑자기 막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어떤 걸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요 관심사였던 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고 그거를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물꼬를 트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전자책을 만들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돈을 주고 전자책을 쓰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냥 그 주어진 기간 내에 전자책을 쓰는 그냥 단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분명 전자책을 쓰려면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는 취향도 없었고요.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요. 제가 잘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가 제가 2차 시험을 다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했던 게 그냥 공부법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1차를 합격한 상태였고 2차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적어도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법에 대해서는 나의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써보자 해서 3일을 갈아 넣어서 일단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책이에요. 이게 공인회계사업소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법인데 저는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기출문제라는 거는 나중에 보는 거고 그리고 저도 공부법을 바꾸기 전에는 기출문제를 항상 나중에 봐야 하는 걸로 인식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 공부법을 바꿨던 거고 그 공부법을 바뀌고 나서 어쨌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점을 갖고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솔직히 팔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의 수험생활 이야기예요. 수험생활 이야기이자
저희 공부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누가 수험생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 수험생 후기를 사겠냐라는 생각이었지만 일단 올렸어요. 저도 돈을 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 어쨌든 나도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언제 나중에 어디 가서 쓰일지는 모르지만 어디 가서 나는 이거 썼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하나 둘씩 팔리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나름 후기도 없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조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단은 블로그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이거 팔리기 전이었거든요. 팔리기 전에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블로그 글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썼습니다. 타임라인부터 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휴식은 언제 취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법만 해도 세부적으로 주제를 잘라서 하나씩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결과적으로 저는 최종 합격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9월 한 달 동안 그냥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리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의 책을 쓰게 됐고요. 아까 책은 1차에 관해서 쓴 거고요. 지금 이 책은 1차를 합격한 후에 연습서를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1차생이지만 이제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번 책과는 조금 그 범위가 좀 다른 책을 하나 더 썼고요. 저는 역시 이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겠죠. 근데 다들 사실 제가 고민한 것들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다 제가 고민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다 아는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는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다르게,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씩이 아니라 한 번에 좀 더 많이 해보자 해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게 시작을 했지만 과연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내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컨설팅이거든요. 무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쫄았어요. 그러니까 좀 아시죠? 확신을 갖고 했던 건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냥 아무런 홍보 없이 단지 제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렸는데 과연 누군가 들어올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제 보통 6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저는 당연히 그 6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 2번의 컨설팅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학 전에 3월 1일인가 이제 개강하기 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3번의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그래도 나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으면서 조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 자신감을 조금 더 업시켜서 이제는 한번 유료로 한번 해보자. 진짜로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나의 그런 지식을 살 만한 사람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자 했고요. 그 역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사실 컨설팅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유료다 보니까 책임감도 많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가볍게 진행하고 시작한 거라 약간 저도 노출되기 싫고, 그리고 제 말에 엄청난 책임을 지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서 어쨌든 제 말에 신뢰성을 더 부여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이 사람들만 볼 거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만 좀 책임을 다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한 결과 여기서도 뭔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 8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8명의 고민이나 그런 해결 방법들이 다 공통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니즈가 있겠다 해서 지금은 최종장으로 이제 그걸 담아낸 게 약간 이런 상품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상품이 계속 떠오르고 콘텐츠가 계속 쌓임으로써 뭔가 사람들의 니즈도 알고, 그렇게 되면서 저 또한 자꾸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제리가 말한 그 생산자의 마인드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는 단지 전자책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게 팔릴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팔리고 콘텐츠
자꾸 생기면서 그런 콘텐츠가 모이고 그게 저라는 자산을 만들고 그게 하나의 브랜딩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그렇게 막 큰 블로그는 아니에요. 대신에 회계사를 준비하거나 지금 합격을 분명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에게는 무조건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 중심에 블로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유튜브까지 계속 생각을 했고요. 어제도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 재미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영상들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 저는 이거를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은 졸업을 하게 되면 분명 바빠지기 분명하고 이런 콘텐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차피 나중에 가면 못 할 텐데 그리고 안 할 텐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생각이랑 행동에 한계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저 첫 영상이 1분 42초짜리밖에 안 돼요. 그만큼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분짜리 그리고 5분짜리, 3분짜리 이런 영상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했고 또는 한번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쇼츠 영상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도 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 시장만큼은 내가 한번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뷰에 나갔었습니다.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내리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내리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드러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이런 거를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깨물어서 또 하나의 콘텐츠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저였다면 그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딱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방금 보였듯이 기록의 쓸모라는 책 저 읽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낙서도 좋아요. 다른 생각 정리하는 책도 좋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모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걸 좋아할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저를 설명할 때 딱 이 블로그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자격증도 있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랫폼은 글이든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 글은 잘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좀 더 좋아했지만 어쨌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글이 훨씬 더 빨리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에 일단 집중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영상에 좀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하고 크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1년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주제였어요. 저는 평생 동안 수험생을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험생은 합격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글 있으면 또 시험 개편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는 저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남들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찾았고 그거를 그냥 단지 블로그에 저 이런 거 글 올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유튜브 그리고 특강 그리고 그대로 컨설팅 이렇게 이어져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작게 시작했던 사람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 공부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은 굉장히 풀고 맞추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합격은 못해요. 왜냐면은 그 두려워하고 자꾸 틀리는 문제를 고쳐야 합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브랜딩에 만약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저 또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니까 계속 다음 콘텐츠는 어떤 걸 짜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금 퍼스널 브랜딩 영상을 틀어주셨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저걸 어떤 영상으로 기획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걸 소비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내가 저거보다 좀 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두려워했던 걸 선택한 게 저를 또 다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캐치프레이징이에요. 아까도 사실 이거 수업 시간에 나온 건데 제가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이걸 끝으로 정리를 할게요. 누구나 다 처음 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저의 이러한 첫 경험이 여러분의 처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